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청량리역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춘천 풍물야시장이 올해부터 춘풍야장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ICT 센터에서 실감 콘텐츠 및 미디어 파사드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이 10년간의 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공식 재개방했습니다. 2025 제주 AI 국제 필름 페스티벌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또 올여름을 넘기기 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의 신성장 동력 마련과 기존 산업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과 함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올해 2차 추경을 약속한 데 이어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회복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나서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과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발빠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우선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확정과 예산 선반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국회와 정부가 예타 면제로 합의를 마쳤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이게 1년 넘게 현재 있잖아요. 2단계 사업이 지금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있잖아요. 재가동시켜야 됩니다. 전남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 지원이 절실합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지난해부터 위기가 거세지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과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이 밖에 미국발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광주의 자동차와 가전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무분별한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량리역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3층 선상광장에 서울형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5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부스는 외부로 담배 냄새가 새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도심 미관 개선과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흡연 부스에는 재활용 재떨이와 공기정화 시스템이 탑재돼 환경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는 시민의 질서 있는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가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소규모 패션 봉제 업체의 안전을 위해 전기 소방 점검을 진행합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패션 봉제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전기와 화재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부분 반지하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들의 특성을 반영해 7월에서 8월 생산 비수기 동안 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며 접수는 오는 6월 21일까지 구청과 패션 봉제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작업장의 안전을 높이고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출판 및 출판 인접 분야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5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 공간은 총 9개로 입주실 3곳, 오픈오피스 6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1 기준 1년 이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판 문화 관련 분야의 예비 창업자 또는 출판 문화 관련 분야 창업 5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플랫폼 P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편집실 등 센터 내 다양한 공간과 설비 사용은 물론 출판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5 레드로드 버스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거리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거리 예술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음악, 춤, 마술, 퍼포먼스 등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에 자신 있는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총 8팀은 본선 무대에서 직접 공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에서 탄생하는 생생한 퍼포먼스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총 상금은 2,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그 외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마포구 주요 문화행사에 초청될 기회도 얻게 되고 레드로드 거리 공연 우선 등록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물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달성군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부와 함께 국가물산업을 육성하고 물기업의 세계 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국가물기자재 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지원기관을 유치해 물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 집적단지를 포함해 총 150여 개의 물기업이 입주했으며 개소 이후 입주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6조 5천억 원, 수출액은 4천억 원 등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유채기술을 비롯해 입주기업 9개사가 참석해 물산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대전시가 세계환경의 날 30주년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치며 생활 속 실천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5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제30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환경상 시상,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기념 퍼포먼스에는 이장우 시장과 주요 내빈들이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며 시민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동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풍물야시장이 올해부터 춘풍야장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간에서 10월 31일까지 장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열릴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먹거리 중심 27개 매대로 운영을 시작해 점차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9일 열리는 개장식에는 서커스, 버스킹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구매 영수증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풍물야시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 저녁 운영을 통해 약 5억 원의 매출 성과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무더위 장마철 운영 여건과 소음, 쓰레기 민원 등을 고려해 야시장 운영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춘풍야장을 지역 대표 야시장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4월 19세 이상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시민들은 인구 유입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구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수도권 인구 유출을 손꼽았으며 뒤이어 혼인율 및 출생률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 30대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전입 대학생, 근로자 주거비 지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교육 환경 및 미래 인재 육성 시스템 강화, 높은 주거 비용 해소,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순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이 2025년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식중독 집단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체계 점검과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 도교육청,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초중 고등학생 등 총 1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부터 환경, 인체 검체 채취 시연, 감염원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그리고 기관 간 대책 수립 회의까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번 훈련이 군의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현장 보고체계 확립과 실무자 실전 대응 능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올림픽 플라자 내 평창 ICT 센터에서 실감 콘텐츠 및 미디어 파사드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10월로 예정된 평창 ICT 센터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실내외 콘텐츠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평창 올림픽 플라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산과와 용역사 관계자 등 총 35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ICT 센터 실감 콘텐츠는 올림픽과 평창의 자연을 주제로 각각 A관과 B관으로 구성됐으며 미디어 아트 기반의 몰입형 체험으로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구에는 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미디어 아트월이 별도로 조성돼 올림픽 유치부터 성공 개최까지 지역 주민의 헌신과 노력을 디지털로 기록 보존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콘텐츠 구축이 단순한 전시를 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과 유산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며 평창올림픽 플라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이 청주국제공항에서 중국 칭다오 정기편을 취항합니다. 취항식에는 도지사와 청주공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주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취항하는 칭다오 노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주 칭다오 노선은 주 7회 운항합니다. 청주 출발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8시 5분, 일요일 20시 30분에 편성됐고 청주 귀국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12시 35분, 일요일 1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충북도는 2002년 산둥성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이번 칭다오 직항 노선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교류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방문과 팸투어 일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6월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2025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자리, 주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출생,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서 도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공모과제는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하고 시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 개선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도 차원의 과제는 자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3회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충청북도 지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기념사와 모범 월남전 참전자 회원 표창장 수여, 참전부대가 재창 등 도내 영웅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한국이 현재 세계 10대 규모의 UN 평화유지활동 재정기여국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식으로 기념해 왔습니다. 충북에서도 올해부터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령시가 시민의 심신 안정 및 행복감 증대를 위해 특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보령 머드 활용 머드 테라피 등을 통해 건강 증진과 정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령시가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일원과 보령 머드뷰티 치유관에서 2025년 보령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정신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 프로그램은 해변 걷기 열풍에 힘을 더할 해변 스마트 비치 펑킹, 보령 머드 활용 머드 테라피, 해변 캠핑장 힐링숲 요가 등 총 3가지입니다. 향후 보령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 부처 차관과 31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간담회, 사업 배경 및 경과 브리핑, 보령시 사례인 비금속광물 자원의 사업화 지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지역의 내일을 꽃피우다라는 메시지로 4개 부처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보령시의 특색을 살린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내 SMR 앵커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SMR 관련 국내 8개 앵커 기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날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의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산단 조성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용융 염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혁신형 SMR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원자력 앵커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 농업기술박람회가 경북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북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5일부터 7일까지 2025 농업기술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경북도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농업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농업 R&D 주요 성과 전시, 스마트 농업, K푸드 등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을 제시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들도 소개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이 10년간의 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공식 재개방했습니다. 여수시는 진남관에서 전통 공연 등을 열며 문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추가해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남, 남쪽의 외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을 담은 여수 진남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지휘소로 사용했던 진해루가 불에 탄 뒤 1599년 지어져 42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면 15칸, 옆면 5칸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1층 목재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에는 보물로, 2001년 4월에는 국보로 승격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붕이 크고 웅장하고 진난간에서 내려다보는 여수 바다와 돌산대교가 아주 멋있습니다. 건물의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체 보수 공사가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70개의 기둥을 일제가 훼손하기 전의 형태로 원형 복원하고 지붕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만 4천 장을 사용해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았습니다. 여수시는 진남관을 전통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야간 조명도 새롭게 설치하는 등 문화 역사 관광 상품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자수영 겸 삼도수군 통제사 예성터거리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여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간의 보수 공사를 모두 마치고 대중에게 다시 문을 연 진남관이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든 세계 각국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2025 제주 AI 국제필름 페스티벌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AI 필름 페스티벌은 AI 영화제와 AIN 아트 포럼, 글로벌 AI 아트 교육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95개국에서 1,210편이 출품된 2025 제주 AI 국제필름 페스티벌이 지난 8일 제주 문예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어도비,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해 국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모전에서는 대상작을 비롯해 총 18편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란 감독의 원후워치스와 싱가포르 감독의 디몬스 인 더 하트 등 수상작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영화제는 AI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상상력을 실현하는 무대라며 문화의 섬 제주가 AI 콘텐츠의 허브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 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등을 예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책 소개해드립니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신분증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골감소증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되기 쉬운 만큼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고령자는 골절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라며 넘기지 말고 뼈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